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정규 시장은 마감됐고 애프터마켓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을 종합 정리해보고 30일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컸죠. 따라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9일 시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관이 만들어내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추세 상승 속에서 가격이 급변동했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굉장히 강세로 시작했죠. 종가는 마이너스 17,7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작가는 16만 6,600원까지 갔다가 15만 원 8천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16만 700원으로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오늘 그 88만 4천원 시초가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종가는 플러스 2만 원 오른 86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세 주도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고가에서 또 마이너스가 또 크게 떨어졌다가 하이닉스가 회복이 됐지만 가격이 급변동했다. 이 흐름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급변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른바 매도와 매수의 균형이 무너져서 지금은 차익 구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가 너무 가파르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7천억 매도했고 선물을 1조 매도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를 4,200억 매도했고 선물을 7,5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을 오늘도 2조 원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11월 달 작년 그 11월 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먼저 그 11월, 12월, 1월 달 이 세 달 동안 기관들이 코스닥을 순매수한 가격이 10조가 넘습니다. 10조. 갑자기 들어왔죠. 10조 1,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6조밖에 사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그리고 외국인이 11월부터 1월, 1월까지 코스피를 12조 7천억 매도했고 그리고 코스닥을 5,7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코스피를 12조 정도 차익을 실현했고 코스닥은 5,700억만 팔았는데 기관들이 10조를 매수했어요. 10조.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4조를 더 이상 매수했습니다. 이랬던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걸 날짜를 좀 당겨서 보게 되면 1월 5일 이후에 보게 되면 기관들은 오히려 코스피를 2조 3천억을 매도했고 그리고 코스닥을 8조 6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 그것도 1월 5일 이후에 한 2주 이쪽 저쪽에서 기관들이 코스닥에 매수한 금액이 9조 가까이 되고 기관들이 코스피는 3조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중심의 장세였다가 지금 코스닥으로 딱 장세가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코스닥의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기관들이 그냥 기관들이 갖고 유동성을 가지고 코스닥으로 쏴버린 거죠. 이 수급의 역전. 이 흐름도 거의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 보게 되면 역시 코스피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코스피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평 구조가 맞춰져서 이제는 기업의 내재 가치 중심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지금 시장은 성장주, 로봇주, 근데 로봇에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실적주, 반도체와 증권, 이 실적주 두 테마가 강하게 끌고 가는 시장이다. 큰 흐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항상 보게 되면은 시장을 땡겼던 가장 큰 힘이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시장을 땡기는데, 오늘 이제 종합주가를 좀 따져보면 오늘 코스피가 50포인트 올랐어요. 장중에 81까지 올라갔지만 또 97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97 떨어졌다가 81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이 97주가 나왔던 이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결국 그 외국인이 장중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1조 7천억을 받았거든요. 선물을 1조 팔았어요. 오전장에 이제 외국인이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코스피가 이제 급락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제 하락을 맞으면서.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기관들의 약간 좀 선물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굉장히 코스피를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양봉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5221, 코스닥은 이제 1164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엇갈렸어요. 결국 삼성전자도 양봉 시작해서 음봉 맞았지만 회복을 못했다는 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왼쪽의 내용인데, 삼성전자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16만 6천원까지 갔지만 15만 7천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16만 1천원대 마감이 됐잖아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그 분봉이거든요. 3분봉을 제가 내놨는데 3분봉에서 지금 버겁습니다. 굉장히 버거워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88만 4천원까지 갔지만 86만 1천원에 마감이 됐잖아요. 결국 그 지금 나왔던 이야기, 삼성전자가 작년에 333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43조, 하이닉스가 97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47조.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도 있고 가전이 있고 휴대폰이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오로지 D램과 이른바 AI 반도체, HBM 그 이른바 HBM 중심의 AI 반도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올린 매출이 97조에 47조의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내용으로만 보면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빠르게 재고가 좀 줄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26년 올해 내년까지 아마 슈퍼사이클이 될 것 같은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올해 작년 영업이익이 47조인데 26년도 올해 영업이익은 한 100조에서 110조 이 정도 잡고 있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30조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더 매수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오로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하이닉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보게 되면 적어도 6개월 내지 9개월의 어떤 실적과 가치를 좀 먼저 반영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따라서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보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1년 전을 보게 되면 작년 이 2월 달에 보게 되면 2월 달 대비 주가는 4배가 더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작년 2월 달 무렵에 19만 9천 원, 7천 원, 20만 원이었는데
하이닉스는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쳤죠. 종합지수가 작년에 2,200~300이었는데 지금 5,200 가고 있으니까 종합지수보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를 땡긴 큰 방향자가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작년 2월 달에 주가가 52,000원이었습니다. 52,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16만 원이었으니까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종합지수가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작년 이제 그 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500 내외, 2,400 내외였거든요. 2,400 내외였는데 지금 이제 5,200이 왔으니까 2,500이었다고 치면 5,000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배하고 한 200포인트 오른 건데, 하이닉스는 4배가 더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3배가 더 올라갔으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 지수에 땡기는 그 높였던 흐름의 기여도가 한 5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주가가 빠르게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도 리스크는 높아지고 먹을 건 없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식은 항상 그래요. 저평가될 때는 홀드의 영역이 홀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 영역이 있는데 어느 기본적으로 이 어깨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오고 매도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여전히 싸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반드시 이벤트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벌떼처럼 자금이 들어왔다가 요동을 쳐요. 이게 바로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들고 있는 많은 큰손, 메이저들이 차익 실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은 작년 10월 달부터 됐고 외국인이 가장 크게 차익 실현한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15조 이상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먹을 수 있는 그 기대치보다는 리스크 확률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벤트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고 다른 대안 종목을 찾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은 이벤트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한 전략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레이딩 얘기 넘어갔다. 자, 코스닥 급등이 계속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고민해 봐야 되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1월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한 8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여기서 이 지수를 끌린 두 종목이 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급등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이 급등했는데 이 두 종목을 잠깐 보죠. 급등했는데 오늘 두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과 비슷한 가격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결과적으로는 3,400원 오른 17만 2천원에 마감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분봉으로 한번 보면, 분봉으로 딱 보시면, 분봉, 3분봉을 볼까요? 오늘 아침에 시작되면은 18만 2,7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만원 더 낮은 17만 2천원을 하겠죠? 그리고 장중 저가는 15만 9천원까지 갔으니까 최저점 대비 만원 이상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봉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가 또 있었던가? 그럼 쭉 봐보세요. 최근에 이제 분봉을 쭉 보게 되면 분봉에서 60분봉으로 봐도 지금
22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렇게 흔들렸던 흐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 흔들림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흔들림 속에서 이 흔들림 나왔죠. 아침에 18만 2천 원, 16만 원이 깨진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매집으로 본다고 치면은 뚫고 올라가겠지만 이게 흔들림이 크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인 이제 차익, 수급이 갖춰지지 못하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에코프로 BM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올해 1월 달 들어서 14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한 7일 만에 14만 원짜리가 그동안 계속 눌려있던 종목군이 순식간에 10만 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2차전지 섹터거든요.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 버렸던 얘기죠. 에코프로도 보시게 되면 9만 원도 안 됐던 8만 8천 원짜리 주식이 17만 원 가버렸으니까 순식간에 한 9만 원 정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던 힘은 무엇이냐? 유동성이었죠. 유동성. 이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1월 26일부터 외국인이 110만 주. 외국인 기관이 똑같이 매수했죠. 기관이 더 빨랐죠. 기관은 1월 20일부터 샀으니까 쭉 오늘까지 매수했어요.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까지 땡겼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럼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땡겨버렸어요. 땡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매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가 3분기까지 매출이 에코프로 BM입니다. BM. 매출이 2조 344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017억, 순이익이 733억입니다. 작년까지 겨우 그 흑자 기조가 유지될까 말까 했던 회사였는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733억, 3분기까지. 4분기까지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순이익이 한 1,000억 그 전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적자에서 고전에서 흑자로 왔다는 것은 박수 칠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올해 작년에 1월부터 30일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3,925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653억 적자예요. 적자. 당기순이익은 399억 흑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흑자라는 것은 금융수익이나 여러 가지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매출, 사업을 통한 매출은 650억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직전 사업년도 몇이었냐? 직전 사업년도도 647억 적자였어요. 24년도에도. 올해도 영업이익은 653억 적자예요. 그런데 올해 당기순이익은 399억 흑자예요. 이 부분은 금융자산 소득과 일반 그 자산 매각 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을 통한 이 흑자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관의 8조 7천억, 9조 정도의 순매수할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ETF, 그러니까 이쪽에 ETF를 집중적으로 매수해버린 거고 개별 종목도 올라갔지만 ETF도 같이 매수를 한 거예요. ETF를 매수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또 뭐 기관이 또 몇십만 주씩 사주니까 주가가 뻥튀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급 변동이 나타났다. 이 흐름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점이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이틀 정도 이제 약간 떨궈 놓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제 고객 예탁금이 100조가 넘었어요. 100조. 하루 만에 2조 7천억이 들어와서 100조가 넘었고요. 예, 주식형 증권, 그러니까 이제 기관의 펀드나 또는 ETF나 이런 쪽에 들어온 돈이 214조 원이
하루 만에 4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학개미가 넘어온 돈도 꽤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부분 보세요. 작년 2월 3일 날 예탁금 58조에 130조였어요. 지금 100조니까 한 1년 전보다 42조가 더 들어왔죠. 이 주식형에는 1년 전보다 130조였던 게 지금 거의 90조가 더 들어왔잖아요. 6월 달에 60조 139조, 8월 달에 71조 154조, 10월 달에 76조 171조, 12월 달에 80조 199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재 100조 214조. 이렇게 돈이 막 밀물듯이 들어왔어요. 한국 증시에서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고객 예탁금이 움직인 이 힘이 폭발할 때가 올 거다. 지금 그 흐름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수가 3,500 전후 갈 때, 이미 주가가 1000포인트 올랐을 때도 그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유동성은 온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유동성이 터졌어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폭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끝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아직 이제 만 1년도 안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임기가 이제 4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정부 3년 차, 26년이고 27년이고 28년 차까지는 시장이 아마 계속 우상향할 수 있고, 눌리면 또 일정 눌리고 또 올라가고, 눌리면 또 올라가고, 예탁금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벤트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들어간 것은 기회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종목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이격 실현을 했어요. 개인이 받았어요. 이제 실적 발표했으니 더 갈 거라고 보고. 하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매도했을 때는 거의 1년가량 매도했어요. 1년간. 1년가량 매도했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격 조정은 반드시 어느 타임에 온다. 잠시 뒤에 제 엔비디아의 사례를 설명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업종과 테마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급등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스. 이 로봇주는 대다수가 적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이게 주가가 500원짜리 70만 원이 넘었는데, 액면가 500원짜리가 유동성과 수급과 테마가 주가를 땡겨버렸죠. 그럼 이게 로봇이 지금 꽃피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올 것이고,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이제 2년 뒤부터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030년도, 40년 되면은 이 로봇 산업이 수백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한 거죠. 제가 지금 방송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 보게 되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일단 제가 지금 1월 초에 43만 원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76만 원 가 있죠.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그 11월 달에 50만 원 갔다가 또 11월 말에 35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또 50만 원대로 또 1월 달에 12월 때 50만 원 또 갔다가 또 다시 또 44만 원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76만 원 갔잖아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장대를 세웠던 추세 방향 종목이 이렇게 이격주 N자형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세워서 간다. 왜? 정책 제끼죠. 이재명 정부, 고객예탁금, 테마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았던 거예요. 시대적 조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돼?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테마 이슈 보면 방산주를 보게 되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이 방산주는 상단 정체예요. 뚫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짧게 얘기하는데 하나에어로스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가 이제 오늘 130만 원대 올라왔어요. 근데 139만 원까지 갔죠. 작년 9월 달에 110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8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5만 원 갔다가 다시 또
88만 원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139만 원까지 딱 찍고 이게 다시 123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이제 한 일주일 만에 130만 원대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뭐 지금 그 연간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2, 3천억 되니까 배당 가치도 높고 그런데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상단은 정체되어 있다. 그런데 방산주 중에서는 대장주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로템도 같은 위치입니다. 24만 원 고점에서 작년에 지금 16만 원대 하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23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상단을 못 뚫고 몇 달 동안 상단 아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이 방산주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까지 총리까지 장관까지 나서서 지금 방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조정이 있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다. 하지만 상단 정책 속에 박스권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조선주는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됐죠. 근데 현대중공업이 가장 고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58만 8천 원이 마감이 됐는데 고가는 65만 2천 원이 얼마 전이었죠. 이게 작년에 그 64만 원까지 뚫었다가 다시 50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해 1월 달까지 불과 한 3개월, 하나, 둘, 3개월 동안 64만 원이 50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고점을 높여서 6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입격조정 거치잖아요. 하지만 이 방산, 현대중공업 대장주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이게 지금 방산주와 같이 묶여 있거든요. 잠수함, 조선, 상선 다 묶여 있습니다. 두 종목이 합병됐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다는 것이고요. 증권주는 거기에 예탁금이 급등하면서 수익 구조가 엄청 좋아졌어요. 미래에셋, 삼성, 키움 다 좋아졌죠. 제가 미래에셋증권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증권주가 실적 바람을 타고 여전히 고공행진 그 흐름 속에 있다. 한국 증시가 이제 긍정평가된 이유가 여전히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은 여전히 ING입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고 현 정부가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이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편입이 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거치겠지만 편입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된다. 외국인 유동성이 또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호황국에 있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이태리, 일본, 그 다음에 모든 나라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작게는 4배, 많게는 7배까지 종합주수가 올라갔습니다. 뭐 다우지수가 지금 4만 5, 6천 가고 있지만 8천에서 4만 5, 6천 갔고 나스닥이 8천은 뭐 나스닥도 거의 10년 동안 그 주가지수 폭이 거의 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흐름으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5년도에 다우지수가 17,000이었네요. 2015년도에. 2014년도에는 15,000. 그건 지금 49,000이죠. 그러니까 3.5배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 나스닥 지수는 2014년도에 나스닥 지수가 몇이었냐? 4,000이에요, 4,000. 4,200이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은 23,000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6에 24, 한 5.8배 정도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2,500 기준으로 보도 2,000에서 2,200으로 본다고 치면 2,100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 2.5배 올라갔죠. 2.5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7,000선을 나온다는 말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작년보다 코스피 영업이익 단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내에 7,000선까지는 충분하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달러 인덱스는 낮아졌죠. 그리고 외국인 유동성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주의 상승에서 봤듯이 이 실적보다 때로는 방향성, 그리고 미래, 로봇주가 2030년도 이후 또는 내 2년 뒤의 미래가 더 좋았다는 점에서 방향성 하나로 주가가 급등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그랬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의 교훈. 엔비디아가 오늘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 이게 지금 212달러, 작년 11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얼마냐면 191달러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작년 11월 2일 날 212달러까지 갔어요. 그때 HBM AI 테마가 미국에서 아주 시장에서 주 이슈였잖아요. 저는 엔비디아가 300달러 갈 줄 알았는데 212달러 딱 찍고 이급 조정 거치더니 1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12달러,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못 넘었다. 상단 정체에 걸려서 그러면 증시라는 것은 빠른 상승에 지수보다 가파르게 올라갔던 증시가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사익 매물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상단에서 계속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점.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 흐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세보다는 추세와 방향성에 집중해야 된다. 그 초기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섹터는 조금 이제 2차 전지 쪽에가 기회 요인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흐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이제 그 23년도에 80만 원까지 갔다가 21년도, 23년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작년도에 15만 7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작년 10월 말에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이게 한 12, 3만 원 올라버렸죠. 그래서 35만 원 찍고 가더니 또 26만 원 때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42만 원까지 찍고 지금 38만 8천 원 가 있잖아요. 이런 방향성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든 추세 방향성 종목군들은 다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랬고 하이닉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표상 이 종목이 고점이냐 아니면 미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아직도 적자죠. LG 엔솔은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났다고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1조 1천억 났다고 그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데 이게 삼성 SDI 주가는 지금 38만 원 8천 원인데 이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 패턴이 지금 상승 기조에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흐름이 어느 순간 외국인 기관이 한번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쭉 당기고 또 밀고 쭉 당기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LG 엔솔도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1만 6,500원. 외국인이 8만 5천 주, 기관이 13만 7천 주 던졌어요. 어제는 이제 더 강했는데, 그리고 LG 엔솔도 보게 되면 추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 이제 62만 원 고점 찍고 작년에 26만 원 저점 찍고 작년 10월 달에 50만 원대 넘었다가 지금 35, 6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42만 원 전으로 올라섰죠. 추세 방향성이 지금 가장 추세 방향성이 뛰는 종목은 삼성 SDI. 적자지만 성장 구조가 좋아.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 기조로 전환되고 분기별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미래에증권 얘기하면 3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 예상되는 거예요.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자산까지 매각하면. 그리고 28년도는 슈퍼사이클을 맞아. 또 로봇에 있어서 로봇 배터리 전고체 이슈를 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ETF를 가입한다면
반도체도 좋지만 성장 초기에 있는 ETF와 증권과 반도체를 좀 나눠서 갖는 ETF 전략이 맞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의 급등의 사례를 봐라. 현대차의 급등. 현대차가 이제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났어요. 영업이익이 11조가 났는데, 영업이익 11조가 났는데 뭐 이전과 뭐 또 폭등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주가는 갑자기 20만 원짜리 주가가 30만 원 가고 52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 흐름은 뭐 했느냐? 로봇이죠, 로봇. 현대차의 그 미국의 보스턴 그 인수한 정확한 이름이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수했던 로봇 회사가 기대치가 이 2025년 CES에 출품해서 2026년도 3월 초에 거기에서 이제 그 로봇이 호평을 받으면서 갑자기 1월달에 주가가 막 뛰기 시작해서 갑자기 20만 원대 후반에서 59만 원까지 이렇게 솟아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러고는 주가가 안 빠지고 이제 50만 원대 와락가락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가치를 한번 점프 시켜버린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 자동차보다 로봇의 미래가치 더 주가의 반응, 슈팅이 컸다. 테마였다. 자, 그래서 지수 5천 시대 증권주가 한번 올랐죠. 미래치 증권이 불과 1년 만에 4배가 올랐으니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증권주도 고배당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속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음 관심주가 어디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섹터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터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 대상으로 하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 올해 글로벌에 그 무역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올해 흑자를 전환하는 그 기업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종목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24년도 6월에 상장해서 주가는 8,500원까지 빠졌고 거의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죽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만원 이쪽 저쪽 움직인 주가가 만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1년이 채 안 됐죠. 1년이 채 안 돼서 주가가 18,000원,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3만 원 돌파, 작년 10월 달에 5만 원 돌파, 작년 12월 달에 13만 원 찍고 조정 거쳐 오늘 16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심전도 아시죠? 심전도 부정맥을 검사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한 12년 동안 계속 그 병원마다 다니면서 납품을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올해 흑자 전환 규모는 영업이익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한 4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뛰어버렸습니다. 발행 주식이 1266만 주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있죠. 그 종목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잘 이렇게 눌리고 조정받을 때 발굴해서 가져가서 적어도 6개월이고 1년 뒤에 한번 시세를 크게 내주는 그런 전략을 좀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제가 이제 시장 읽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 도움 되시길 바라고 이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